안녕하세요. 저는 멸종 반란 한국에서 반란을 조직하고 있고 이곳 저곳 저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탄광이고요. 그 위로 작은 아파트들과 사람 사는 집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한테 큰 어떤 느낌을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집에서는 탈플라스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 우편물을 왔을 때 스티커 다 떼고 이 분리수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타고 다니던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고, 또 햇빛발전소 조합원도 하고, 집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그러면서 참 이 집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위를 하다가 사지가 들려가지고서, 제가 덩치가 큰데요, 경찰들 넷이 달라붙어가지고서 사지를 붙잡고 들어가고 경찰서에 연행도 되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 기후위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회의감이 들고,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많이 빠집니다. 이 거대한 지구에 뚫린 구멍, 이 거대한 구멍에 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존재, 이 집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마치 거기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추출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출주의가 익숙하지 않겠는데요. 추출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후위기를 낳았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기후위기의 거짓 해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읽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6장에 추출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국어로는 조금 다른, 좀 느낌이 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 책을 그냥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추출주의는 지구와의 비호혜적이고 지배적인 관계, 온전히 취하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취하면서도 돌봄을 통해 재생 혹은 미래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추출주의는 생명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오로지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환원합니다. 복잡하고 오묘한 생태 시스템을 자연자원으로, 산을 광물 채취의 방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추출주의는 또한 인간을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국경 밖이나 감옥, 보호구역에 가두어야 할 사회적 짐으로 취급합니다. 추출주의 경제는 삶의 다양한 구성요소 사이에 밀접한 연결을 대상화하고 무시합니다. 연결된 존재들을 떼어놓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추출주의의 다른 이름은 성장, 이윤, 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착취일 수도 있습니다. 식민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저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북미의 선주민들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원주민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출주의는요, 이 추출주의가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추출주의를 통해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물을 채취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쪽쪽 뽑아내는 그런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추출주의를 화석 연료 산업과 연결시키는데, 제가 땀이 난다고. 네, 고맙습니다.
땀이 아니라 눈물 같아요. 이 추출주의를 화석연료 산업이랑 연결을 많이 시켜요. 왜냐? 땅을 캐가지고서 광물을 캐서 화석연료를 캐서 그걸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출주의는 그걸 넘어서요. 지금 그린 뉴딜이다, ESG다, 우리가 눈만 돌아보면은 SNS나 무슨 인스타그램 같은데 광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출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출주의는요, 맞습니다. 화석연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아니요. 그 이전에는 금도 캐고 많은 것들을 캐냈죠. 나무도 베고. 처음에는 어떤 경제적인 형태, 어떤 땅을 파가지고서 무엇을 쓰는, 사용하는 경제 형태로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점점 화석연료 산업이 확장되고 기후위기가 다가오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 자본주의 물질 문명을 드러내는 개념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고 계시지만 굴뚝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땅을 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파괴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자원으로 삼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추출주의입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에 대한 것만으로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을 인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농업이 엄청납니다. 세계에 있는 농경지의 4분의 3 가까이가 공장식 축산 시스템 혹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사람이 먹을 고기를 키우기 위한 동물들, 그들을 먹일 사료들을 만드는,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바다가 엄청난데요. 이 바다에 있는 어류들이, 물살이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동물들을 인간의 욕구 해결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에 가두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런 행동을 인간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최준호 선생님께서 자연 기반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베면은 나무만 베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태 시스템, 동물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이 가졌었던 모든 연결들, 자연과의, 삶의 터전과의, 그리고 다른 자기 가족들, 혈족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 자본주의의 추출주의는 진행이 되어 왔고,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만을 보겠습니다.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이 보이시죠? 이거가 지금 브라질 세라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존 밀림 지역의 외곽에 있는 숲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난 5년 동안에 80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경지가 되었어요. 이 농경지는 카길이라고 하는 초국적 기업이, 식품 기업입니다. 이 카길이라고 하는 초국적 식품 기업이 전 세계 패스트푸드점에 팔릴 닭, 치킨이라고 불리는 것을 키우기 위한 사료 재배용으로 만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단지 자연을, 나무를 파괴하는 것 혹은 다른 동물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또 엄청나고요. 이런 방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축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 동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추출주의는요, 사람의 노동력도 추출을 하고 뽑아내고, 사람의 생명도 빼앗고 생명의 진을 뽑아냅니다. 물론 착취는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지만 화석연료가 발견이 되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확산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초기 탄광에서는요, 여성, 아동, 노동에 의해서 많이 의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는 노동권,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착취와 추출이 이루어졌고요.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안에 있었던 착취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민주화가 되었다고, 국민 1인당 소득 3만 불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런 추출주의, 이런 착취는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든, 그리고 이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앞길을 막막해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착취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아프리카라든가 이 유색인종들이 있는 가난한 나라만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 추출주의는 위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뽑아낼 때, 무엇을 파괴를 할 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선발 국가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자연 자원, 참 이 생태 시스템인데 그걸 자연 자원으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다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타자화하고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과는 다른 하나 위계가 낮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소리들입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해가지고서 추출주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코발트 혹은 리튬,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 이런 거에 필수적인 이 광물들입니다. 이런 광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여전히 땅은 파헤쳐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땅이 파헤쳐지고 있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의 진을 빼는 그런 식의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그 방향성은 맞지만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원만 바꾼다고 해가지고서 기후 문제와 그것과 연결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반란은 단지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를 조금 더 줄이는,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는 이 추출주의를 제 저항의 대상으로 혹은 반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는 담대한 사회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천은 그런 담대한 전환, 그런 담대한 변화의 상상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주의의 문제의식을 조금씩 더 확산을 시키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작게 보이는 사진에는요, Keep it in the ground라고 써 있습니다. 땅 속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있는 반석탄 활동가들이 써놓은 플랜카드를 공중에서 찍은 건데요. 그 위에 보이는 또 영어 플랜카드가 있어요. Respect existence or expect resistance.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존재를 존중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저항을
예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바다에서 리튬 광산이 들어설 자리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과 기후 활동가들이 내건 플랜카드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저희들의 가치를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공존의 존재,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추출주의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저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생명을 위한 반란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